그래서 안 아프도록 아파도 안 아프죠. 그렇게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이제 이 시간 좀 빨리 돌아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거죠. 이 시간이 기다려져서라기보다 그럼 우리가 두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떤 분은 또 세 가지 일도 하셔야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빨리 좀 알려드리고 싶고 뭐 그런 생각 갖고 우리 한번 쭉 되짚어 볼까요? 맨 처음에 왜냐면 이제 복습 차원에서 그죠? 우리가 맨 처음에 뭘 배웠죠? 제가 뭘 알려드렸죠? 욕망. 예, 욕망. 예, 맞아요. 근데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서로 확인해보죠. 그때 권리소득 또 애매하다고 했고 어떤 건강, 시간, 돈 이것도 조금 모호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뭘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었죠? 자산. 뭘 어떤 자산일까요? 수입을 발생시키는 자산. 수입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셔서 욕망, 그래서 버킷리스트 작성하는 걸 다 하셨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걸 꼭 작성하셔야지 진짜 첫 단추는 그때 껴진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안 하셨으면은 지금 이건 이제 잠깐 이제 들어서 지나가는 거고 실제 제대로 시작된 건 아니다. 내 사업이. 그래서 항상 그거를 먼저 하셔야 된다. 아무리 급한다는 일이 있어도 그것부터 하셔야 된다는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처음에 구매할 사람을 찾으려다 보면은 그죠? 처음에 구매할 사람 찾으려다 보면은 이제 그 명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을 때 몇 가지 좀 그게 있었죠. 그죠? 분류하는 방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깝게는 이제 그 지인으로 할 건지 또는 뭐 우리 MAN이라고 기억나시나요? 돈에 대해서 또는 어떤 그 자기 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한다거나 또 어떤 니즈가 있는 사람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 그래서 트리플 A 등급에 있는 분들이 있으니 그분들은 세 가지가 다 맞는 분들 네, 그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 다가가서 내가 얘기하려면은 이 사업이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이 스토리로 접근하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마이 스토리 아마 준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손병환님 마이 스토리 그때 올려주셨죠, 그죠? 그래 맞아요. 그럼 마이 스토리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깔 건질 포장하는데 오픈 하시는 오픈하셔서 우리 손병환님 3개 더 가져가시면 돼요. 3개 더. 우리 총각계는 김이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우리도 소중해요. 그럼 총각계는 그래도 또 마이스터를 올려주셨으니까 네, 나중에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유산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이스토리를 사실 파는 일이거든요. 내 마이스토리가 당신의 마이스토리가 같이 이제 공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도 하면은 나처럼 바뀔 수 있다. 우리 성장반 들으시는 분이 여기가 다 계시나요? 성장반 다 들으시나요? 우리 신변 들으시나요? 그러면 신랄하게 지금 어떻게 평가 받고 계세요? 이렇게? 뭐 상처받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죠? 마이스토리 할 때 가장 실수하는 게 내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거. 항상 상대 입장, 상대가 유산을 모르는 사람인데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얘기하는. 내가 좀 아는 척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이제 항상 실수잖아요. 그래서 마이스토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구매할 사람을 이렇게 찾았으면은 구매한 사람은 반드시 답을 뭘 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사업을 바로 하지는 않고 네, 두 번째 우리가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맨 처음에 구매한 사람을 찾아야 되고 재구매하게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가 오늘 할 비즈니스 할 사람을 찾는 단계 그리고 나서 사업자를 만드는 단계가 있고 결국은 리더를 만드는 단계 또 이렇게 퇴근 시간에 늦게까지 배우러 오셨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배워야 될까요? 언제까지? 배우는 막 지겨우시면은 리더를 만드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까지 배워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 사업을 이해하고 그죠? 이해하고 이걸 이제 알아요, 그죠? 안 다음에 누구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복제시켜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리더가 나오는 거거든요. 리더는 단순한 사업자가 아니에요. 리더는 누군가를 안내하는 사람이라고. 안내하려면은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대로 복제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복제를 시켜놔야지 리더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때 만드시면은 리더까지 복제가 됐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배울 필요는 없어요, 사실. 계속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복제를 못 시키셨다. 그러면은 내가 아직 끝까지 계속 배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구매까지 하셨으면은 이제는 리더를 찾으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세 번째 오늘은 리더를 비즈니스 할 사람을 찾는다. 그걸로 이제 주제를 삼아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자산을 만드는 일이죠. 자산인데 수익을 발생시키는 자산을 만드는 일인데 우리가 늘 이렇게 계속해 보면은 소비자를 많이 만드는 쪽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거를 많이 봐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셨어요? 맨 처음에 제품이 좋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아, 그러셨어요? 제품 쪽으로 맨 처음에 안내를 받으셨어요? 전부 다? 처음부터 나는 비즈니스로 받았다 하시는 분 아니세요? 안 계세요? 다 제품. 3BC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필요해서 제품 필요해서 하신 거세요? 해독이나 이런 프로그램 한번 되짚어 볼까요? 어떠셨어요? 맨 처음에 다 해독으로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로 물론 아팠지만은 비즈니스로 와닿았던 게 뭐냐면은 제가 어떤 시한부 직장인 좀 너무 이렇게 애처로워 보이게 시한부 직장인의 이게 한계가 시한부잖아요. 소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정도 앞두고 있을 때 제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그때 막 부동산 투자를 막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죠. 좋은 스트레스긴 하지만 이것저것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죠. 돈이 투자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와중에 또 이상한 또 직장 상사를 만나게 돼요. 이게 같이 스트레스가 겹치고 하니까 이제 쓰러지게 된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했을 때 먹었죠. 근데 제 마음속은 어떠냐면은 이게 비즈니스가 이런 비즈니스도 괜찮지 않을까,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3BC를 했던 거예요. 3BC를 해독 프로그램을 했던 게 먹고 좋아지면 이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스트레스 받는 일 대신에 이거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걸 할 때는 스쳐 지나가든 뭐든 간에 이게 나중에 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맞죠, 그죠? 그래서 3BC 하신 거죠. 안 그랬으면 우리는 소비자 단계에서 굳이 해독할 필요 없잖아요. 소비자 단계에서는 그냥 그저 제품 몇 개 먹고 눈에 좋은 거 먹고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은 잘 정확히 기억은 안 날 수 있지만은 분명히 비즈니스적인 그런 안내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거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이유가 그래서 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또 거장께서 앞에 앉으시니까 그래서 오늘 비즈니스 할 사람 찾는 게 정말 핵심적인 이 사업의 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비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건데 우리가 구매할 사람 찾아가고 그다음에 소비자를 만들면 돈이 되죠. 돈이 되죠, 그죠? 바로 매출이 생긴 거니까 돈이 돼요. 거기다가 재구매까지 계속하네? 그럼 정말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그분들이 꾸준히 계속 평생 동안 나를 위해서 먹어주면 괜찮은데 어느 순간 끊는 순간이 있고, 그다음 그 후에 확장이 안 되죠. 확장이. 왜? 소비자 마인드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폭발력 있게 뭔가 이것을 확장하는 분은 아무래도 사업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은 사업자 위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거다. 예. 근데 우리 아인슈타인 아세요? 아인슈타인은 소비자 안 만들어요. 그분이 대놓고 말씀하세요. 나는 소비자 안 만듭니다. 소비자 안 만들어요. 막 이렇게 해요. 뭐냐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제품 구매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계속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폭발력을 갖고 있는 것은 어쨌든 사업자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사업을 꾸준히 하시다가 어느 정도 직급을 가신 분도 계시고 다 만족하세요? 뭔가 박스권에서 좋았다, 좀 떨어졌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또 누가 새로운 분이 들어오셔도 뭔가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럴 때가 바로 비즈니스 할 사람을 찾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막 시작하신 분들은
어쨌든 구매할 사람 찾고 재구매하게 만들고 그다음 비즈니스 할 사람으로 연결되는 거 여기까지 배우시는 것은 처음부터 잘 배우시면은 굉장히 어떤 시간 낭비를 굉장히 줄일 수 있고 에너지 낭비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업자는 다 같이 우리의 자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누군가를 이용해가지고 내 자산을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그도 사업자고 나도 사업자고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잘 되게 만들어주고 그분이 사업을 잘하게 만들어주고 그분이 돈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내 사업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 이제 생각으로 그분을 좋게 만드는 그 사업자를 만든다 그것이 나의 자산이라고 생각해주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모든 것을 레버리지라는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레버리지는 이거잖아요. 우리 지렛대원리 아시잖아요, 그죠? 지구도 드시대요. 지렛대를 활용하면 거리를 멀리 두고 지구를 저 멀리 두고 지렛대 아무튼 뭐 과학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할 수 있대요. 과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소비자 레버리지는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내가 소비자를 계속해서 만들 수는 있어요. 만들 수는 있는데 그 만드는 만큼만 이제 내 사업이 되고 더 이상 이제 발달이 확장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소비자를 해보시면은 옛날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손님은 바로 나오네요. 소비나 왕 그죠? 손님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손님들이 거의 이 여행지를 우리 판매하는 사람으로 느끼는 경우 우리는 의리돼요. 우리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 정보 갖고 당신은 좋은 정보를 줬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내가 사준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게 되고 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마인드 자체가 이제 확장하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라는 사람이 우리 장송 루비님이 이제 파트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것을 진짜 성심성의껏 잘 가르쳐서 이렇게 확장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 장송 루비님이 내가 5명을 내 혼자 할 때가 아니라 장송 루비님 5명을 이렇게 하시고 그 중에 2분이라도 또 5명씩 하면은 이 폭발력이 엄청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같이 이 시스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 비즈니스 할 사람 찾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해답은 사실 이거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내가 파트너도 없고 그러신 분이라 한다면은 너무 간절히 원하는 것도 이거죠. 근데 이게 왜 이게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하는 거랑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완전히 틀리죠. 그럼 접근 방법이 틀리다 보면은 그럼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우리들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이제 사업자를 만드는 사업자를 찾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된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좀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물통 사업, 파이프라인 사업을 할 때 복제 원리를 좀 많이 얘기하잖아요. 복제가 어떻게 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지 그림으로 한번 제가 만들어봤거든요. 정말 한 땀 한 땀 만들어봤어요. 한 땀 한 땀. 우리 파트너님들은 이제 아실 텐데 요거 줄 맞추가느라고 엄청 애썼던 기억이 있어요. 한번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다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게 와닿겠다라고 해서 만든 거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이게 딸기밭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한 개의 딸기밭을 만든다고 생각해볼게요. 딸기밭을 내가 가꾸는 거예요. 몇 달에 딸기를 심는 거죠. 한 달 정도 걸리도록 해요. 그럼 내가 한 달에 하나를 만들고 둘째 달에는 하나 생기니까 합쳐서 2개가 되겠죠. 근데 이런 게 아니라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딸기밭을 나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면서 이분도 딸기밭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시간 좀 더 걸릴 수 있겠죠.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건 또 간편히 비교하기 위해서 이것이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볼게요. 첫 번째는 한 달에 한 번 내가 딸기밭을 계속 만드는 방법.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주고 그 사람도 배운 사람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서 딸기밭을 서로 만들어간다. 좀 이해되시나요?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이제 나올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나머지 부분이 이제 나올 건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처음에 시작 딸기밭 하나 갖고 시작한 거죠. 내가 이제 만들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달이 되면은 자 이렇게 1번의 방법으로 딸기밭 하나 만들겠죠, 내가? 네. 근데 2개 되겠죠. 네. 2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쳤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가르쳐서 누가 이제 한 명이 생겼어요. 그럼 역시나 똑같아요.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한 명 생겼다고 볼게요. 두 번째 달 볼게요. 하나 더 생겼네요. 3개 괜찮아요. 딸기밭 3개면 소득이 상당하겠죠. 만족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좋다. 계속 나면 되겠다. 근데 이렇게 따르게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방법으로 2명이
각자가 딸기밭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럼 몇 개가 될까요? 두 개, 몇 개가 생길까요? 더? 두 개가 생기죠. 만들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가. 근데 이 차이가 점점 어떻게 벌어진지는 볼게요. 세 번째 딸. 몇 개가 될까요? 그 다음에 2번의 방법으로는 네 개가 생기면 걔 8개가 돼요. 6개가 돼요. 그래서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 다음 딸은 4개, 16개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그리기 힘들어갖고 줄 맞춰주세요. 자, 삐뚤 좀 하고 그룹을 묶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은 이렇게 되죠. 괜찮아요. 우리 다 그랬잖아요. 내가 뭔가 식당 하나 개업하고 또 다른 걸 개업하고 해갖고 돈 들어오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것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내가 커피점이라면 커피점을 만드는 방법을 누군가 알려주고 그 사람 똑같이 만드는 방법을 배웠으니 누군가를 또 가르쳐 줄 수가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 달 볼게요.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너 여기서 너무 많이 시간 쓰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더 놀라운 건요. 8개월째, 9개월째, 10개월째.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할 때 항상 염두에 둘 거는 레버리지 복리 효과가 복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요. 시간이 갈수록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엔 잘 몰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밭에 딸기밭에 2배가 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냐는 거예요. 한 달밖에 안 걸려요. 한 달밖에. 한 달 만에 2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넘어서겠죠. 이게 바로 복제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를 찾고 이제 사업할 사람을 찾는 이유가 이 복제의 원리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당연히 이 순서대로 되지는 않겠죠. 이만큼 되지는 않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달이 아니라 10년이라고 볼게요. 10년. 10년이면 1번의 방법으로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밭이 몇 개 생길까요? 요거 10배니까 한 100개 생기겠네요. 그죠? 10개씩 10년이 아니지. 10년이 지나면은 1년에 10개니까 10년이면 100개 아닌가요? 100개 생기죠. 여기서 10년 지났는데 여기는 1년에 하나씩 만들었다고 볼게요. 똑같이 10년 지나도 여기는 2048개예요. 그죠? 100개는 2048개. 이게 훨씬 빠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소비자를 만들고 재구매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업자가 나왔다고 해서 아싸 이제 나는 끝. 사업자만 집중하시잖아요. 소비자가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소비자가 사업자가 되거든요. 확장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소비자도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사업자 나왔으면 사업자에 집중해서 내가 이런 것을 알려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늘 얘기하는 복제의 원판이 내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내가 잘못된 방법을 알려주고 내 나름대로 방법을 알려주면은 이때부터 망하는 거죠. 딸기밭이 제대로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안 되겠죠. 네. 삐뚤빼뚤 되고 열매는 안 맺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좀 덧셈의 원칙이고 여기는 복제 배수의 법칙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전체 흐름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눈에 잘 들어오시나요? 잘 들어오시나요? 그래서 재구매하게 만든 다음에 비즈니스 할 사람을 찾는다. 이 순서로 가면 딱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여기에 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제품 구매를 안 했으니까 어떤 체험을 안 했으니까 사업을 안전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저처럼 사업을 할 사람이 먼저 나와서 제품 구매가 일어나고 체험을 하는 경우도 생기더라.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 니즈가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해서 건강에 있으면 당연히 건강부터 전해야 되겠죠. 근데 하지만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어떤 돈이 필요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바로 비즈니스적인 안내를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빠르다. 뭔 단계를 뛰어넘는 거니까. 우리가 제품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를 안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죠? 네, 그런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거 대신에 먼저 비즈니스한 사람을 찾으면 훨씬 더 빨라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요, 어떤 경우는 비즈니스를 먼저 하다가 그래서 제품을 구매하게 되고 서비스 열고 그 다음에 체험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요즘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업을 하셨던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그런 분들이 이미 리더인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바로 사업자예요. 바로 사업자. 사업자가 돼갖고 그분들의 회사에서 배웠던 것이 아닌 유산학 것을 제대로 배우는데 굉장히 습득력이 빨라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해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금방 잘 배우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대로 안착하게 되면요, 바로 리더가 돼요. 바로 리더. 그런 분들한테는요, 명단도 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명단도. 그래서 우리 때로는 사업자를 바로 만들 수도 있고 리더를 바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상대방의 그런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고 니즈를 보면서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내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이런 것을 판단할 때는 내가 조금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판단하는 눈이 좀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스폰서님하고 상담하면서 그 속도감을 좀 높여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속도감. 그 하나 체험하고 두 개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제품 체험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헬스팩만 체험하시는 분과 그다음에 해독을 체험하시는 분과 완전히 틀리잖아요. 속도감이. 헬스팩을 이제 맨 처음에 체험하시는 분은 해독을 권하지 않아요. 헬스팩만 권해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해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보신 분들은 해독만 권해요.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나겠죠. 반대로 그 해독을 권해고 바꾼 사람이 좋은 체험이 생길 경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럼 그분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또 해독을 권하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도감은 내가 조절하기 나름이다. 하지만 누구나 다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 맞게끔 해가시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제 좀 낡았다는 표현을 하기엔 좀 너무 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제품을 먼저 써본 사람만 사업을 할 마음이 생기더라. 이것을 완전히 깨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비즈니스부터 선택해서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품을 써보면은 사업자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높은데 이제 이 사업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제품을 써보는 분도 많다. 근데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소비자, 선후 사업자는 좀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건 좀 많이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이것을 잘 근데 이렇게 비즈니스 할 사람을 찾으려면 반드시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어떤 얘기? 노골적으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비즈니스 할 사람한테 내가 제안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대부분 꺼리시더라고요. 돈 얘기를 안 하세요. 돈 얘기. 돈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돈 얘기를 안 하세요. 뭔가 내가 처음에 이게 제품을 통해서 정말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 이렇게 접근하신 분일수록 돈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너무 이제 나를 딱 가둬놓는 그 틀 때문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느 정도 소비자가 제품 대로 만족하시고 재구매까지 이어진다고 하자면 타이밍을 봐서 반드시 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하다못해 제품값 정도 공짜로 먹어볼 수 있는 그런 그 방식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하면서 보상 플랜을 반드시 풀어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좀 해주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이걸 당당하게 권하지 않으면 쭈삣쭈삣하고 막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저 사람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하세요. 내가 당당하게 내가 먹어보고 괜찮으니까 너한테 권해줬고 또 이게 돈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너한테 권해준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해 주신 게 훨씬 더 상대방이 신뢰가 가더라라는 것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권한다고 해서 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우리 여기 배울 필요도 없죠. 권한다고 해서 다 하지는 않죠. 하지만 권했을 때 적어도 소비자는 되더라. 뭐 만약에 비즈니스 먼저 권하더라도 그분이 나 사업은 아니다고 할 수 있더라도 그래 제품 좋은 건 알잖아. 제품 좋은 거는 좀 확인했잖아. 그리고 이런데도 뭐 이렇게 소비자가 되기는 하더라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사업자 쪽으로 많이 권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제가 안 물어봐서요. 당당하게 얘기를 못, 당당하라고 하는데 당당하게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런 분이거든요. 근데 좀 그것을 좀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거를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좋냐면은 내 신뢰, 내 신뢰.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요, 사실은 굉장히 신뢰를 얻으신 분들이에요. 왠 줄 아세요? 어떻게 검증된 줄 아세요?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유사라고 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은 신뢰를 얻으신 분들이에요. 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찾고 그런 분들한테 이 사업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를 얻으셨기 때문에 사업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현주 대리님이 아무데가 좀 별로야. 속만 썩일 것 같아. 그럼 사업을 안 권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신뢰가 있고 하면 너무 잘할 것 같고 전문가고 헬스케어 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당히 신뢰를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권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도 다 신뢰가 있어서 손병환 이병도 성실한 그 성실한 그죠? 또 어떤 딱 봐도 신뢰 가지 않으세요?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런 거니까 나는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나는 아직 돈을 좀 못 벌었으니까 유산해서 아니 처음부터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회사 생활을 8년씩이나 한 사람인데 한 회사에서 이렇게 다니고 꾸준하게 할 정도로 내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이걸 한번 하면 끝까지 할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시면서 마이스토리에다 그걸 녹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이스토리 다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마이스토리 처음에 저는 이제 25년 차 은행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25년 동안 그걸 근속한 성실한 사람이라는 신뢰를 줄 수가 있거든요. 은행원이라는 거 빼더라도. 그래서 어떤 분은 난 아무것도 사회 경험 없어요. 괜찮아요. 내가 가정주부 20년 차, 석공 운전사. 15년 동안 하면서 아이들을 성실히 또 이제 내조를 해가면서 남편 내조를 해가면서 한 경력에 그걸 또 그게 하나도 신뢰의 도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내 마이스토리에 녹여가지고 대신 이제 내가 한번 하면은 끝까지 한 스타일이라는 것을 주면서 그게 신뢰가 되는 거예요. 스펙을 너무 이제 하실 필요 없어요. 스펙 있는 분들이라고 다 해서 또 다 잘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성실함이 무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이제 내 마이스토리에다가 요걸 또 더 녹여서 좀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면요, 이게 정체기가 또 오거든요. 아까 좀 박스권이라는 표현도 드리긴 했는데 그걸 뭐 고비라고 해도 되겠죠. 이거 정말 되는 거야, 하는 거야. 이거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보시잖아요, 그죠? 제품은 아주 잘 우리끼리 그냥 판다는 표현을 할게요. 팔려 나가는 거지만 잘 팔지만 파트너가 안 생겨. 이상하게 3BC를 잘 끊는데 파트너가 안 생겨. 제품은 꾸준히 나가는 것 같은데 파트너가 안 생긴 거죠. 어떤 또 일정 직급을 한번 갔는데 파트너가 안 나와. 함께 뛰는 파트너가 없어. 근데 어떤 경우는 안타깝지만 사업하겠다고 나오십니다. 정말 이 사업을 정말 해보겠다고 나와셨는데 들어가신 경우도 있죠, 그죠? 그럼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자, 첫 번째 이제 제품을 잘 전달하지만은 그러니까 단골 소비자는 굉장히 많지만 이 파트너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비즈니스적인 제안을 안 하셨어요. 잘 짚어보세요. 비즈니스적인 제안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입 밖에 못 꺼내는 이상하게 쑥스러워하고 돈 내기 뭔가 좀 가벼워 보인다고 생각하고 속물처럼 보인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 사업을 하는 게 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도 사실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돈 필요하다는 건강하고 돈이 안 필요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꺼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껄끄러 하시면 안 돼요. 돈 얘기를. 그래서 보상 플랜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목적이 사실 돈이에요. 그죠? 돈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네, 정말 사회에 공헌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 있으세요? 물론 좋죠. 좋은데 우리 다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 강금식으로 드리는 돈 때문에 아니겠어요? 네, 변질되셨네. 왜냐면 돈이 사실은 돈 때문에 짓는 죄가 훨씬 더 많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전도 살인도 생기고 막 보험 때문에 막 어떤 사람은 그 애인한테 계곡 가서 그 맛있는 낙지를 그냥 통째로 먹이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생기잖아요. 돈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정하는 게 좋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경기가 좋을 때가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도 사실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소비자보다 사업자를 찾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지금은 뭔가 돈 쓰는 데보다 돈 버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주변에 보세요. 돈 필요하, 돈 좀 벌 일 없냐? 이런 사람 정말 좋아요. 그분한테 필요한 걸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얘기를 꺼내는 것을 껄끄러 하시면 안 된다. 돈 좀 벌어볼래? 이런 얘기를 하셔라. 그리고 내가 돈 얘기를 좀 껄끄러 하시잖아요.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성향상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예 적어서 딱 고정시키시는 게 좋아요. 내 마이스토리에다가 그 제품 쪽으로 해서 돈 얘기로 넘어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뭐예요? 몇만 원 캐시백이 나중에 몇십만 원 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아니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또 소비자라고 한다면 제품 드셔보시는 거 어때요? 굉장히 좋죠. 근데 이게요
처음에 이제 몇만 원부터 해서 몇십만 원까지, 나중에 몇백만 원까지, 어떤 사람은 직업적으로도 이렇게 바뀐 사람도 굉장히 많이 봤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대답 얻으려고 합니다. 이 대답 세 가지. 이 대답을 나 한 번도 못 얻고 있다. 또 요 근래에 못 얻어봤다. 그럼 돈 얘기를 안 꺼내실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제품을 권하는 경우도 포함되겠죠. 하지만 이 세 가지 대답, 내가 돈 얘기를 할 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듣는 것으로 하셔야 된다. 다 똑같죠, 그죠? 저번에 yes, no, maybe 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근데 이것을 내가 처음에 못 들었다고 하면은 돈 얘기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다. 예. 그래서 너무 이제 뭐 후원 수당 뭐 이렇게까지 표현 안 하셔도 돼요. 돈 버는 일이라고 그냥 당당하게 하시면 가장 좋아요. 근데 이것을 또는 이제 이거 좀 괜찮은 일인데 이거 도움 되는데 이렇게 모호하게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모호하게 가정 경제에 도움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돈 얘기를 하시잖아요. 돈 버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뉘앙스만 풍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뉘앙스 이거 좀 너한테 도움 될 것 같은데 내 입으로 돈 얘기를 못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 승관이들 돈 얘기 좀 해보셨어요? 돈.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재정, 돈도 애들로 얘기하고 이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 다 돈 필요하잖아. 돈 버는 일이야. 돈 버는데 리스크 없는 일이야. 건강도 지키면서 돈 버는 일이야. 처음에 조금 벌리지만 나중에는 많이 벌리는 일이야. 이렇게 해서 돈 얘기를 제대로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이제 결국 뭐예요? 뭐 예스 한 사람들은 너무 땡큐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바로 제대로 여기도 이제 돈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이 나온다면은 저번에 배우셨던 2대 미팅으로 연결하셔야 되겠죠. 돈 버는 일인데 나는 설명 못하면서 연결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근데 내가 직접 해주시면은 가장 좋죠. 어느 정도 배워서 하실 수 있는. 그럼 이게 어떻게 버는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하면서 그냥 STP 푸시면 돼요. 그 보상 플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왜 아이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요즘에 성장반에서 하는 얘기가 실패는 데이터다, 실패는 데이터다. 여기서도 말 나오잖아요. 그죠? 뉘앙스만 풍기는 분이 오죽하면 제가 여기 장표에다 넣었을까요? 뉘앙스만 풍겨서는 거절도 안 해요. 승낙도 안 해요. 애매하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그래.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차라리 그냥 통쾌하게 그냥 거절을 받으세요. 거절받는 이유를 찾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피드백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실패는 데이터라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거절한 이유 찾는 거. 그러니까 거절했으니까 기분 나빠갖고 나는 오늘 스폰서님 전화도 안 받아. 스폰서님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 어떻게 됐어요, 리더님? 이게 물어보고 싶은데 전화도 안 받아. 나 거절당했다. 그러시면 안 되고 감정을 빼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답게 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하면은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거절받았으면은 왜 어떤 내용 때문에 거절받았는지 서로 복귀해 가면서 바둑 두는 것도 똑같잖아요. 복귀를 잘하는 게 실력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네,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요, 사실은 유산화를 할 때 뭔가 판매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뭔가를 전달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검증이라는 절차 때문에 검증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사업자인지 아닌지, 이 사람 소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사업자로 나왔는데 이 사람 미력감인지 아닌지 이걸 검증하는 걸 내가 그 사람을 내 공동 사업자로 테스트한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 사람 간 본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이 사람이 사업을 할 사람인지 안 하는지 검증한다. 그럼 뭐예요? 내가 계속 던져 이게 얘기를 해야지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검증이 그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게 검증할 때 되게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있는데 확신이죠, 확신. 쭈삣쭈삣 하시면 안 돼요. 쭈삣쭈삣. 네. 우리 성공하면 믿으실 거죠, 그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내가 반드시 성공한다고 믿고 그 당당함을 보여주셔야지 상대방을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요. 워낙 뻔한 얘기긴 한데 대부분 내가 좀 자신 없게 나는 아직 좀 특히 이제 사업 기간이 좀 길게 좀 이제 되시는 분들이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아직 성과가 없어. 그럼 자신감이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 이유도 이 일은 반드시 된다. 이건 무조건 된다. 이론적으로 안 될 수가 없다. 왜? 제품 좋지, 회사 좋지, 보상 플랜 좋지. 못 알아먹는 것은 상대가 못 알아먹는 것이지 이 일이 안 되는 거 아니다는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계속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확신이 있어야지 또
이제 행동할 수가 있고 이 확신을 가지고 상대방이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마이스토리가 이런 거죠. 내 확신에서 마이스토리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아까 고비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비즈니스 제한을 못해서 그럽니다. 제한을 못해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거죠. 후속 관리를 못했어요. 후속 관리. 우리가 이 사업 제한을 상대방이 수락했죠. 그럼 그때부터 손 놔요. 아싸 이제 됐어. 이 사람 드디어 내 말을 알아들었구나. 그러면 알아서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해. 여기서 가장 많은 실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알아들었는데 행동 안 할 때는 오히려 답답하게 느끼기도 하거든요. 답답하게. 근데 이런 분일수록 후속 관리를 엄청 더 신경을 소비자보다 훨씬 더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특히 예를 들어서 사업을 같이 이제 선택하시면서 이제 소비를 하시는 분들이 제품 체험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사업자 후속보다 더 중요한 소비자 후속부터 더 확실하셔야 돼요. 제품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감흥을 느끼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자보다도.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업을 선택했으니까 우리가 비즈니스 할 사람 찾아서 이분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제품도 잘 먹고 끊이지 않고 먹고 이렇게 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분들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품 먹어봤더니 효과가 없어. 왜? 아직 확신이 없는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금방 그렇게 했을 경우에 사업을 바로 접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일수록 오히려 소비자로서의 후속 관리 그런 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 후속 관리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은 그 사귄다, 관계식이 그 다음에 명령 반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미리 알려준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 후속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사업하겠다고 하시는 분 중에서도 명령 반응이 너무 심해서 나 이런 거 못 꺼내주겠는데요? 이런 분도 나온다니까요. 왜? 미리 후속 관리를 안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그 불편함 때문에 안 하겠다는 마음이 생긴 후에 그때 후속 관리하면 늦어요. 미리. 그래서 어떤 파트너 될 사람 나왔으면 소비자로서 후속 관리도 정확히 하셔야 되고 사업자로서의 후속 관리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사업자 후속 관리는 다음 시간에 들어요. 사업자 만들기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후속 관리 잘못하면은 비즈니스는 당연히 그만두고 제품이라도 먹을게요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제품도 끊어버려요. 네. 그런 경험 많이 있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정말 어렵게 모신 우리 사업자가 이렇게 떠나가는 경우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사업이 정말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하면 반대로 되게 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사람이 사업을 할 사람이다 안 할 사람이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 애용을 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나 제품 좀 알았으니까 열심히 사람만 해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 대부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은 사냥꾼의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가 우선적으로 건강해져야 된다는 이런 확고한 마음이 있어야지 이런 분들이 진짜 사업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타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품 안 먹고 사업하겠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제품 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제품 애용도 안 하면서 그래서 마이너스 박사님이 100포인트, 200포인트 넣어놓은 거잖아요. 건강을 지키면서 세상에 가장 건강이 한 가족이 되면서 사업을 하라고 알려주신 보상플랜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품 애용은 무조건 하는 거고 그래서 내 파트너가 제품 애용하기 수 있게끔 무조건 제품 애용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후속 관리를 잘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겠다고 나오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분은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소비자 정도로 생각하시고 후속 관리 하셔야 돼요. 사업자로 후속 관리 하시는 게 아니라 제품 체험이 확실히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분이 정말 그냥 너무 제품 애용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사업자가 판단하는 분 기준도 왜요? 내가 먼저 잘하냐 그것도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이게 사업자잖아요. 소비자는 좋아서 내가 먹고 좋으니까 좋아. 근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는 게 이제 소비자잖아요. 둘 차이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혹시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우리 이현주 리더님도 마찬가지로 이디오 리더님을 세미나에 딱 모셨어요. 그러면 이제 끝났다. 그죠? 그런 생각을 다 있지 않았어요, 혹시? 근데 그 중에서 남아 계신 분이 여기 없다라고 한다면은 한번 짚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세미나는 정말 훌륭한 시스템이고 여기서 우리 그로잉업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여기 오면은 동기부여가 좋죠. 아 정말 해볼만해. 근데 그걸로 지속되리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세미나 가면 아 정말 그래 맞아 이 사업 되는 거야. 한데 그대로 또 한 달을 보내. 그럼 과정에 또 에너지 떨어지고 방전되고 하면서 세미나 때 충전하고 에너지 떨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세미나 가기 싫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드는 거 아닌가요? 이거 뭐냐면은 세미나에서 했으면 세미나에서 배운 내용을 같이 갖고 이걸 가지고 스폰서가 붙어서 실천하도록 도와주셔야죠. 이 후속 관리 놓쳐버려요. 왜? 알아서 할 거라고. 감동받았으니까. 눈물 흘렸으니까. 잘하겠지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좀 노란색도 많이 쓰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코칭을 잘 하셔야 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자 처음에 세미나에서 배워서 세미나 가서 감동받고 감정적인 감동도 받지만 사실 노하우도 많이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 대부분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사실은 어떤 한 부분적으로 잘하는 노하우를 배우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여기서 이제 배웠어요. 구매할 사람 찾기, 구매하게 만들기, 그 다음에 재구매하게 만들기, 그 다음에 비즈니스 할 사람 찾기. 이 과정을 코칭을 해가셔야죠. 이 과정을. 그러니까 여기서 놓치고 스스로 알아서 하겠거니 하는 생각 때문에 대부분 여기서 놓치더라.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세미나에 귀하게 모셨으면은 그분을 그때부터 정말 코칭을 잘 하셔서 실제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이제 해주셔야 된다. 예. 그런 거죠. 그죠? 근데 정말 이런 분이 있죠. 우리 이현주님도 이제 세미나 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토요일 날 일하시고 이현주님도 늦게 끝나시고 지방 가 계시고 또 다른 분도 혹시 세미나 못 오시는 파트너님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정말 그런 한계 때문에 못하는 것인지 내가 그래서 그 사업을 못하는 것인지 내가 그게 핑계가 되지 않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진짜 사업자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만약에 부업이나 세미나에 참석할 물리적으로 안 할 수가 있잖아요. 회사를 그만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분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세미나 강의 녹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애원을 하고 제발 좀 듣게 좀 해달라고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난 세미나 가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못 가서 제대로 배울 것도 없고 난 정말 사업하기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도 한번 되돌아봐야 되고 내 파트너님이 이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분이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꿈터치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해나가는 과정에 결단이 생기면 그 결단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연결을 잘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더라. 저는 이 자료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처음에 제가 사업을 할 때 모든 자료는 과거의 자료까지 어느 사이트들을 가서 누가 남긴 블로그까지 다 스크랩해갖고 했었거든요. 왜 이게 도움될 것 같아요.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을 찾으시면 좋아요. 이런 사람.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거는 어디서 나와요? 아까 이거. 확신. 네. 이 확신이 없으면요 모든 게 핑계예요. 정말 모든 게 핑계거리예요. 막 나가려고 하는데 애가 울어. 못 나가요. 모든 게 핑계. 나가려고 하는데 좀 같이 좀 잘 살아보려고 나중에 했는데 나중에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남편이 반대. 얼마나 좋은 핑계예요. 그래서 이 확신이 정말 있어야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근데 확신을 계속해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사업들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루틴이 다 있으신데 우리 강금식 올드님은 미모도 하시면서 정말 대단한 열정을 또 그 속에서 많이 배우시고 하는데 저는 늘 제 아침에 그 침대에 누워서 항상 하는 생각이 있고요. 나는 분명히 성공한다. 항상 침대 이제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출근하면서 차에 이제 탔을 때 차에 타서 시동 켜기 전에 하와이 데저트를 좀 틀어봐요. 하와이 데저트 혹시 구독자 있으세요? 그럼 제가 그 링크 하나 올려드릴게요. 하와이 데저트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그 사람께 굉장히 저는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 안 되고 나서 제가 접했을 때 상당히 좋았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어떤 내가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고 이런 생각을 늘 그러니까 저는 매일매일 그걸 들어요. 매일매일.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셀프 이런 걸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저 스스로한테 다짐하고 하면서 이게 가거든요. 정말 어떨 때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비가 막 내릴 때, 비가 안 내리고 조용할 때는 못 외치는데 나는 무조건 된다 막 소리 질러요. 차 안에서. 미친놈이죠. 난 무조건 된다. 그러면 어떨 때는 눈물도 나고 그래요. 그런 경험 해보신 분은 무조건 성공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돈 된다고 하니까 나와서 그냥 듣고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이런 분은 정말 시간 낭비란 말씀 아니에요. 왜 그러다가 어느 계기에 분명히 나는 무조건 된다는 생각이 생기시면서 이 사람만큼 이것을 이룰 만한 도구는 없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한 번은 거치셔야 돼요. 한 번은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게 사실 핑계가 아니라 방법을 찾는 사람. 편안한 스포츠는 늘 얘기하시는 게 문제에 빠지지 마라. 방법을 찾아라. 성공한 사람은 방법을 찾지. 핑계를 대지 않는다. 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전 정주영 회장도 그랬잖아요. 뭐 이제 배도 안 만들어 봤는데 조선 세울 거며 방법을 찾잖아요. 뭘 보였다고 그러죠? 지폐를 보였다고 그러잖아요. 500원짜리 거북선 그려져 있는 집. 우리 옛날부터 배를 만드는 민족이다 라고 하면서 했던 그런 방법을 찾는다는 거죠. 우리는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판매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류하는 사람. 정보를 주고 이 사람이 이것을 선택할 것인지 말할 것인지, 이 사람이 건강적인 어떤 제품 선택할 것인지 말할 것인지, 우리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좀 와닿으신가 보죠. 저는 이게 너무 할수록 분류한다? 사람을 분류하고 너는 아니고 이게 아니라 나는 비즈니스적으로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이분은 아직 때가 안 된 거구나. 이 분류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파트너님한테도 정말 알아듣게 막 얘기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막 얘기하더라도 그때는 좋은데 또 나중에 가면 또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있어. 그럼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이게 분류하는 거예요. 그럼 잠시 두고 꾸준히 이제 관리 이제 해드리면서 나중에 때가 되면 반드시 알아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일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때가 안 됐다. 그리고 대부분 아직 아니라고 해서 근데 그건 또 나를 점검해 보셔야 될 것은 내가 정말 확신을 차서 하고 있는지 이제 점점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하고 있는지 상대방은 금방 알거든요. 내 에너지의 그 농도를 보고 선택하거나 말거나 하거든요. 되게 중요한 부분 같아요. 좀 이거를 좀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억지로 뭔가 강매하는 사람은 당연히 아니고요. 또 부담을 주면서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뭐 분류하는 데서 거절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도 없죠. 우리가 그냥 일이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정보 전달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주고. 근데 이게 유산화라서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다른 비즈니스 뭐 네트워크 마케팅, 뭐 아메이, 뭐 다른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제품력이나 보상 플랜 갖고 누군가를 권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영업력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영업력. 그렇죠? 1등 하는 것을 1등이라고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은행에서 대출 손님 만나면 여기가 제일 싸요. 사실 거짓말하는 거. 영업력. 왜 더 싼 데가 많은 거 아니에요? 왜 저는 다른 데서 많아요? 그렇죠? 싼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업을 해야 되니까. 싼 데 있으니까 그리 가세요.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게 영업을 하는 거거든요.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라고 얘기해요. 현대차 팔면서 벤츠보다 더 좋아요.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영업력이잖아요. 저는 이거 못한다고 잘. 그래서 은행 실적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진짜를 진짜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업이 아니죠. 그건 정보 전달이죠. 정보 전달을 내가 성실껏 하고 객관적으로 하고 상대방이 선택하냐 마냥 상대방의 선택일 것이죠. 그게 내가 부족했으면은 더 보완하면 될 것이고 아직 때가 아니니까 기다려주면 되는 것이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당당하게 돈 얘기도 하셔야 되고 비즈니스 할 사람을 이렇게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분류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건 분류하는 거다. 그래서 랜드 게이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네트워크 사업자가 있어요. 이분 정말 억만장자신데 이분이 한 말이 여러 번 반복해야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찾는 사람들을 찾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좀 어렵죠? 이럴 줄 알았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찾는 사람들을 찾는 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찾으세요? 비즈니스 할 사람 찾는 거죠. 그게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건강에 니즈 있는 사람. 돈 벌 기회에 니즈가 있는 사람.
뭔가 잘 살기를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해야죠. 당신은 그런 사람인가요? 검증해야죠. 그러니까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제품적으로만 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발굴이라는 표현 굉장히 괜찮잖아요. 그런 사람 발굴하는 게 이 일이다. 대신에 우리가 실력도 안 갖추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상대방의 예의가 안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5가지 스킬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Y 영양제, 서플리먼트, Y 유산화, 그다음 보살플랜, Y 리셋.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숙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걸 제가 알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 이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건 개인 과외를 하서라도 반드시 배워야 돼, 숙지해야 돼. 능수능란하게 할 그런 실력 갖추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인생을 바꾸는 이데요라고 하면서 뭔데라고 하는데 설명을 못해. 처음엔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못한다? 그럼 상대해야 되는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든 내 스스로 배워야 되는 것들이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하는 분과 하세요, 배우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이런 분하고는 완전한 차이가 있는 이 사업의 속도감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늦은 시간까지 이거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은 정말 단단히 결단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스킬은 반드시 하시고 이런 분들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돈을 간절히 원한다니까 다들. 돈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분이 한 분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자다. 근데 제한을 안 해서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조금 일머리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경험적으로 사회생활 안 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이 내가 어떤 이제 뭐 노트를 딱 펴놓고 아예 분류를 하시면 돼요. 분류. 일단 명단을 쪼개시고 명단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니까 이 사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야.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 좀 약간 까칠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딱 핸드폰 딱 열어놓고 명단 쭉 적어보고 이 사람이 내 극지인인지 보편적인 지인인지 그냥 대충 아는 사람인지 이 세 가지 분류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이분이 돈에 관심이 있는지 의사결정권이 본인한테 있는지 결핍이 있는지 이것도 분류하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을 하나씩 체크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명단 작성 리스트 그거 올려드렸죠, 그죠? 엑셀로 하는 거. 그것만 잘 작성하셔도 벌써 첫 번째 거는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것을 이제 내 지인이나 또 고객이나 이분들의 스탠스가 어떤가. 그래서 우리가 개업식 할 때 스탠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이 사람은 소비자에 대한 어떤 니즈가 있을 만한 분인지, 이분 사업에 대한 니즈가 있는 분인지, 이분 어떤 커뮤니티 기억나세요? 이 공동체 생활에 함께하고 싶은 외로운 사람인지 이 스탠스를 분리하는 거예요. 내가 미리 분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단을 세분화하셔야지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얘기했다 이게 나오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의 8단계 중에 3단계가 명단 작성이잖아요. 그죠? 결단한 다음에 하는 게 명단 작성. 그래서 이런 분류를 잘 해놓으면은 현장 방어력이 생겨요. 미리 알고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의 니즈를 대충 내가 생각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분에게 할 질문을 미리 준비해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기억나는데요. 네. 그리고 우리가 비슷한 사람 찾았어요. 잘 찾았어요. 그 다음에 또 검증하셔야 돼요. 이게 철저하게 검증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로 나랑 함께할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거를 판단할 때 동업자를 찾는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내가 돈을 한 10억 정도 커피숍을 차리려고 함께 같이 투자한 동업자라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그런 동업자 대충 찾으시겠어요? 야, 저 사람 눈을 좀 보니까 내 동업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찾으세요? 정말 내가 깐깐히 따져보시겠어요? 네, 따져보셔야 돼요.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비즈니스 사람들 할 때 깐깐히 따져보는 그런 검증의 시간도 좀 거치셔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에너지 낭비도 줄일 수가 있고, 왜냐면 그분이 어떤 나빠서가 아니라 그분의 때가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누구나 돈을 벌고 싶어요. 돈을 벌고 싶어 하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해요. 대가를. 그죠? 그냥 쉽게 돈 벌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냥 몇 사람 데려다 놓고 이 사업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네. 그리고 혹시 이런 분 있지 않으세요? 처음에 이 사업 딱 전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네. 저는 이두현 리더하고 같이 했던 부분도 생각나는데요. 그분은요, 이건 내 거라고 하면서 이건 내 사업이라고 하면서
어떤 분은요 당장 일 그만두고 이 사업 하겠대요. 이러면 경계하셔야 돼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 아직 충분히 보지 못했는데 이제 이렇게 너무 끌어오르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 가짜 열정일 수 있다. 가짜. 그분이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 제대로 뼈를 묻겠다 뭐 이런 분도 있고 막 그렇죠. 그런 분들은 좀 지켜보셔야 된다. 그런 분들도 안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막 열정 끌어오는데 이걸 안 하신다? 그러면 그분은 아직 아닌 거예요. 뭐예요? 애용자의 자세가 없다. 그리고 어떤 당당한 알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거다.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준 분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이분이 아직 그때가 안 됐으면은 천천히 그냥 안내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득해야 되는 분들 있죠. 애용하셔야 돼요. 또 어떻게 알리셔야 돼요. 알리셔야 돼요. 어디 알릴 분 없어요? 있죠. 이게 몇 달 가. 그럼 아직 그분은 사업자가 아닌 거죠. 사업자가 아닌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좀 글쎄요. 좀 요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꿈도둑이 있더라. 이런 걸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품값 좀 비싼 것 같은데 여기는 왜 자꾸 오라고 해요? 이런 분들은 아직 사업을 아직 할 준비가 아직 안 되신 분들인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을 계속 공감해 주실 거예요. 근데 쭉 이렇게 지내보니까 하더라도 그분들이 결국은 떠났더라. 제가 쭉 보니까. 그럼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신 분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한정된 시간을 쓸 때 하겠다는 거 하는 분한테 시간 많이 쓰. 왜 우리 복제에 오르기 때문에 어느 한 분을 잘 아냐면 그분 뒤에 100명이 있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분한테 신경을 쓰셔야 되죠. 근데 내가 아무도 없어. 그 이분도 이제 잘 관리를 해드려야 되겠죠. 하지만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거에 대한 좀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류를 할 때는 너무 공감적으로 해주거나 맞춰주거나 그러신 것보다 약간 거리감을 주시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그분이 다가올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괜찮다.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이게 다 되셨을 거예요. 우리 아까 10억짜리 투자를 해서 커피숍을 차릴 때 동업자의 검증 기준이 이거예요. 네, 이거예요. 이거 좀 잘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마인드하고요, 성품도 되게 중요해요. 성품.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적인 사장적인 그 마인드가 있으시든 제가 시간이 되면은 제가 사장학개론 뭐 거창하지만 유산화 비즈니스의 사장적인 마인드, 사업가의 마인드는 어떤 건지 한번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크게 세 분류로 봤을 때 남 탓하시는 분이죠. 스폰서가 잘 안내를 안 해줘서 그렇다거나 난 파트너가 엉망이라서 그렇다거나 남 탓하시는 분들은 아직 사장적인 마인드가 아직 안 생기신 분이에요. 그리고 먼저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고 막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게 핑계가 되는 분들은 아직 마인드가 안 갖춰주신 거다.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 안 갖춰주신 거다. 그 성품이 누군가를 막 이용하려고 저 사람 데리고 오면 잘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경계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팀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성품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죠? 너무 잘한 말씀 많이 들으셔서 아시죠? 우리 위드 팀이 있고 드리문 팀이 있고 뭐 여기 또 알파 팀도 있고 한데 그 팀을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까? 팀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사업자다. 그리고 비즈니스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업자를 찾는다고 했으니까 역할 분담을 잘해야 되겠죠. 늘 스폰서만 붙어 가시면은 역할 분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 똑같이 사장님이거든요. 그럼 대신 먼저 하고 또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이렇게 나눠드리는 공유해드리는 것이지 각자 사장이거든요. 근데 나는 늘 파트너이신 분들이 있어요. 늘 파트너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평생 파트너밖에 안 되는 거죠. 좀 무서운 말인데요. 내가 늘 파트너이고 싶은 분들은 파트너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파트너가 안 생기는 거예요. 스폰서만 있는 거예요. 좀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파트너한테 알려줄 것인가 이게 적극적으로 알아가는 사람이 진짜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라고 보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딱 봤더니 사장님은 사업을 못 하실 것 같아요. 소비자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절대 왜 내가 분류했다고 해서 내가 소비자로 대할게요.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시간을 기다려주는 거죠. 왜? 아직 타이밍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이 관계까지 흐트러진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순간 나는 버렸구만 이렇게 상대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분은 제품 소비도 안 하시고 당연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니까 감정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검증을 하고 분류하는 건데 타이밍 지금 할 사람인지 나중에 할 사람인지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호언하고 얘기하는 거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두 번째 보시면은 어떤 이런 말씀 많이 듣지 않으세요? 페나폼 스폰서도 그렇지만은 최근에 박신자 스폰서님도 13년 만에 지금 사업자가 나왔다고 하잖아요. 예. 그분이 아직 그때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4년 동안은 거절했었거든요. 근데 그 양면 스폰서님 저를 저 사람을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했으면은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거잖아요. 꾸준히 매년 거리를 두고 계속 저한테 알려주려고 하셨거든요. 그때는 노했지만 어때요? 제 타이밍이 생기니까 쓰러지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고 그때 말했던 게 생각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타이밍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 대신에 그 타이밍 땡기려면 어떻게 된다? 돈 얘기하셔야 된다. 검증을 혼자 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지인일수록 내가 검증하고 내가 안 전해버리거든요. 여기서 가장 많은 명단 실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스폰서님을 명단을 놓고 내가 나름대로 분류를 해놓고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세요. 그러면은 스폰서 이분이 이런 니즈는 있지 않을까요? 이런 니즈는 있지 않을까요? 그럼 내가 못 보던 그분의 니즈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내가 내 지인이라고 해서 내가 독단적으로 판단해버리면은 정말 대박 파트너를 놓치는 경우. 내 친한 사람 나랑 사업을 같이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을 내가 검증하면서 특히 가족. 내가 볼 때는 형편없이 가족은 제 동생이 근데 모르잖아요. 바깥에서 너무 잘한대요. 저도 마찬가지겠죠. 집에서는 엉망이지만 바깥에서 잘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업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지 말고 스폰서님과 항상 상담하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말고 좀 크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비즈니스 전체 고비 중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인지 사업자로서 후속을 하지 않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가 10억짜리 동업자를 검증하는 기준이 있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세 가지 있었죠. 그죠?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성품이 있어야 되고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도 있어야 된다. 감각이 있어야 된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하실 것은 지금 명단을 다 작성하셨나요? 그 명단을 가지고 저번에 말씀 나눠드린 그 명단 분류하는 거 표에다가 한번 적고 쪼개보고 분류해 보시는 거. 그래야지 그분의 니즈를 빨리 파악하고 스폰서 상담한 다음에 돈 얘기도 하고 후속 관리도 하고 이렇게 될 거니까 그죠?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는데 제가 요걸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 강금식 골님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면은 미리 예습을 하고 오셔갖고 보이시죠? 요거 이제 아시죠? 리틀리 시스템. 예, 요거 이제 들어가시면 있고 1강, 2강, 3강 다 있어요. 지난주에 명단 작성 양식 여기 있었어요, 그죠? 제가 이 분류를 하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지난주 안 오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요걸 넣다 보면은 자, 분류하고 관계 극지인인지 보편지인인지 용해 설고 라인은 A, B, C, D 라인 중에서 4개 라인 중에 어딘지 C 라인. 자, 이 사람이 어떤 경제적인 적어도 비즈니스적으로 내가 투자를 많이 돼. 어떤 차비라든가 커피 미팅할 때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투자를 마인드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3점. 제품을 어떤 구매할 여력이 있는지 3점. 없을 수도 있죠. 그럼 1점. 어떤 자기 결정권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 잘 듣고 나서 집사람한테 물어볼게요. 이런 분은 자기 결정권이 없는 분이죠. 1점. 김대현이 1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핍이 있는지 결핍이 있죠. 네. 그럼 5점이다. 그럼 이분은 어떻게 돼요? 우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그 니즈를 파악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니즈가 여기에 있는지 여기 있는지 내가 체크하는 거죠. 이게 바로 분류예요. 분류. 이 분류를 잘 하시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뭐 어떤 다른 네트워크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보고 직접 전화할 건지 카톡을 할 건지 분류하고 언제 만날 건지 약속하고 이렇게 해서 스폰서링을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100명만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이 사람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 분류만 잘해. 거기만 할 건데. 네. 그래서 이거는 명단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지난주에는 요거 갖고 좀 말씀드렸고 8가지 욕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죠? 욕구별로 이런 질문들을 하셔라. 도수육에 대해서 하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활용을 잘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좀 시켜드리는 거예요. 네. 일주일 동안 그런 걸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했던 거 PPT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제가 좀 설명이 좀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 흐름을 이렇게 좀 만들어 놨으니까 제가 자세히 이런 얘기 쭉 했었죠, 그죠? 예. 이거 짧게 이제 다 요약을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워크시트를 좀 작성을 집에 가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갖고 쭉 돌려서 뽑아왔어요. 혹시 노트북이나 이런 게 좀 안 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네. 두 가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잘 검증해보시고 오늘 제가 좀 부족했던 설명은 이것으로 보완하시고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계속 전에 했던 것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건 왜냐면은 어떤 시스템적으로 내 시스템을 가져가는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해하는 데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먼저 이해하고 안 상태에서 누구한테 알려주는 것까지 해야지 진짜 이제 사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넘어가는 다 할 수 있어요. 왜?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지극히 상식적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전체 흐름을 다 설명할 수가 있는지 전체 이제 강론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계속 보완해 나가는 거죠. 이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반복하다 보면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좀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주겠습니다. 시간 또 오겠는데. 네. 좀 늦게 시작하는 것도 있어요. 네. 자, 저기 여러분 박수가 약간 시원찮은 것 같아요. 저 뒤에서 노트북에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내용을 이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고 다 적어서 카톡방에 올리려고 말씀하신 거를 다 적었어요. 올려두게 적었어요. 그냥 저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해서 올려봤는데 오늘 리더를 찾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강의를 해주셨잖아요. 제가 느낀 바가 있는데 우리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많이 얘기는 하지만 좀 아까 여러분 단순한 비교인 것 같지만 드림온 팀에서 많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딸기밭의 비유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딸기밭 비유하면서 여러 가지 또 말씀 쭉 풀어주셨는데 저는 오늘 강의 들으면서 우선은 그래요. 제가 지금 현재 길을 좀 찾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재현 유민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그래서 ML님께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다음 또 강의 또 되게 기대가 되는데 아낌없이 이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서 내어주는 것 같아요. 나중에 몸무게 싹 빠질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너무나도 수고하게 해주신